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하루 그냥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루 하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녕하세요, 공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6년도도 아이고 2달이나 이게 지나가고 있네요. 2월 달이야 워낙에 달이 짧은 데다가 이제 명절까지 끼어서 달이 그냥 허튼 달이 너무 많네요. 물론 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죠. 예, 오늘은 그 명절 제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명절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명절 제사 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겨. 이게 참말로 힘든 문제요. 장점은 왜 아직도 이어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을 하나로 묶는 힘이다, 명절이라는 것이. 평소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겠죠. 이제 평소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아무 때나 뭐 시간 내서 이렇게 뭐 이웃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마침 이제 기회이다 싶으니까 이제 그때 한번 얼굴을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역사와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겠죠. 뭐 조상님들 뭐 제사 이렇게 지내다 보면 조상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사와 가족들을 그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까요? 명절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힘이다. 예. 조상을 기리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누구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분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뭐 그런 분을 이제 기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되겠죠. 예, 그리고 효 문화의 상징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효도를 옛날부터 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사를 굉장히 연결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들도 굉장히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상님들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에는, 나이 드신 분들 세대에는 제사가 겁나게 중요하게 이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책임감과 예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사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 특히 중장년층은 꼭 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또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가족 결속력이 상승되기도 해요.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고요. 갈등은 있지만 그 정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만 쌓이것이요,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다시 보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계기도 만들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첫째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노동 문제예요. 이게 사실상 아니 그까짓 거 음식 한번 차리는 건데 뭘 과도한 느낌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 준비는 대부분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뭐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많든 뭐 적든 간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꼭 다 그 제사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은 그 머리들을 쓰셔가지고 형제가 뭐 5명 있으면 음식을 각자 누구는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해서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런 집은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특정한 분들이 뭐 큰 며느리면 큰 며느리, 조그만 며느리면 조그만 며느리, 아니면 부모님이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인물이 굉장히 과도하게 그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먹자고 며칠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노동이 더 기억이 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 외에는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하루 그냥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루 하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한번 뭐 몇 달 만에 한번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만나는 그 장소에 누군가는 굉장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축제 분위기로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꼭 희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 그 폭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형식보다 그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분들은 뭐 제사를 지내도
그 뭐 제사상에 뭐 이렇게 놀 거 갖출 거 제대로 다 갖추면서 그냥 경제적으로 힘이 들든 안 들든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그냥 상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실용적이게 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늘어놓고 이러는 것보다가 그냥 제사를 그 지낸다는 의미에 더 집중을 하고 실용성 있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옛날 분들은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게 아니다, 정석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대 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전통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이렇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 또 있어요. 장보기 비용이 많이 증가가 돼요. 요즘은 물론 옛날에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장보기의 비용도 증가하지만 뭐 선물, 차례상 준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절 후에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용돈을 드리거나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래서 명절에 그 즐거움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 스트레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 많이 좋아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야, 지내, 얼른 지내야 돼요. 당연히 지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많이 하세요. 뭐든지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좋은데, 어른들은 강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조상이 우리가 뿌리가 어디냐, 조상이 계시니까 우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시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요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든 꼭 형식보다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해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고, 그것을 꼭 형식이 아닌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전통이 아니라 관성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리고 가족 갈등의 도화선이에요. 이게 역할 분담 문제예요. 뭐 큰 사람이 지내느니 작은 사람이 지내느니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것도 있고, 불공평함 논란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불공평성도 있어요. 그리고 쌓였던 감정 폭발, 평소에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불만이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말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보면 그냥 한번 확 질러버리는데, 이걸 또 나중에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였던 감정을 함부로 폭발을 못 시키지만, 나중에 언젠가 뭔가 한번 일이 터졌을 때는 그 감정이 순간 폭발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오면 싸우는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 때문에, 제사 문화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억압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사니 안 사니, 그래 너랑 못 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그 전통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뭐 옛날처럼 그 좋은 게 아니라, 그 전통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 조상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현실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 헤어지거나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전통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시는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제사 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